가만히 살펴보면 운동선수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일단 스탬프 툴로 필요 없는 부분들, 좀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들을 리터칭해서 지워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안 좋은 것들 있죠? 이렇게 크게 안 좋은 것들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얼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크게 안 좋은 부분들만 일단 리터칭으로 지워줍니다. 자, 한번 지워보실까요? 자,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포커스 툴입니다. 블루어, 샤픈, 스머지 이렇게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커스 툴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뒤에 배경이 이렇게 쭉 뿌옇게 흐려지는 효과 있죠. 그걸 포커스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어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여기 눈을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블루어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이렇게 뿌옇게 흐리게 만듭니다. 좀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비교해 보면 뿌옇게 흐려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블루어 툴을 누르고 있으면 그 안에 샤픈이란 툴이 나옵니다. 이 샤픈은 많이 쓰지는 못해요. 살짝 조금만 쓰게 되는데 경계를 조금 이렇게 또렷하게 만드는 게 샤픈입니다. 드래그하게 되면 경계가 이렇게 또렷하게 바뀝니다.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죠? 자, 어떤가요? 제가 언두와 리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약간 흐릿하던 게 조금 또렷해졌죠? 네,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렝스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살짝 쓰는 툴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로 또렷해집니다. 약간 이미지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샤픈이에요. 근데 샤픈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원색이 나와버려요. 원색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지닌 원래의 색상. 이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걸 샤픈을 많이 쓰진 않고, 이렇게 샤픈을 이렇게 살짝살짝 리터칭 할 때만 씁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아주 경계가 미묘하게 싹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25% 정도 내외에서 한번 리터칭 쓱 그리고 나면 이렇게 요 정도 효과.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스머지라는 툴이 있습니다. 스머지는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미는 효과. 크레파스 같은 걸 도화지에다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손으로 누르고 미는 것. 이걸 스머지라고 합니다. 여기 스트렝스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트렝스를 낮추어 놓고 보시면 돼요. 붙잡고 미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밀어버리는 효과입니다. 밀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를 힘으로 미는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는 효과입니다. 이게 스머지 효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로 800에 세로 800이요. 이 부분에다 직접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가로 세로를 직접 쓰시면 됩니다. 레졸루션은 해상도예요. 해상도 72입니다. 그리고서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도큐멘트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전면색과 배경색이란 뜻입니다. 같이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전면색 배경색이에요. 이렇게 전면색 배경색입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옵션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이 나타나는데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처음
처음 시작점이 전면색, 그 다음 드래그가 끝나는 곳이 배경색.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그라데이션 효과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라데이션이 순서대로 얘는 선형 그라데이션이고 얘는 이와 같이 원형 그라데이션입니다. 원의 모양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라데이션이 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들어가는 그라데이션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원통형으로 돌아가는 그라데이션이고, 마지막 그라데이션은 이와 같이 피라미드 모양의 그라데이션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 효과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 흰색, 이렇게 검정색이 흰색이고 원형으로 놔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이 흰색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 우리 보이시죠? 여기에 오버레이를 줘볼까요? 아니, 오버레이가 아니구나. 다큰이군요. 다큰을 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밝은 데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요. 세포라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세포를 만들 때, 혹은 이런 모양의 이제 디자인을 줄 때 이렇게 작업합니다. 다큰을 주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에 다큰을 줘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형 그라데이션입니다. 아니, 마큐 툴 있죠? 마큐 툴을 이렇게 타원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놓고, 뭐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아니, 흰색에서 빨강색으로, 이렇게요. 대각선으로 칠하면, 이거 디퍼런스네. 자, 노멀. 그러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풍선 모양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원형 그라데이션 쓰시면 돼요. 원형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선 같은 느낌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라데이션 툴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요. 여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많은 그라데이션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투명하게 되는 그라데이션 효과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이런 그라데이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세팅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요. 여기 그림을 누르는 겁니다. 이 그림을 누르면 그라데이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라데이션 에디터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클릭해 보면 중간에 위치를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포인트들을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고요. 해당 위치에 투명도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하고 포인트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죠. 얘가 로케이션 50% 되는 위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얘와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사이에 50% 되는 정도를 제가 이렇게 적당히 옮겨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아래쪽에는 색상입니다. 내가 임의대로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 거죠.
빨간색 추가하고 노란색 다시 추가하고 파란색 다시 추가하고 빨간색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투명도 효과를 이렇게 적당히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색상을 한번 지정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라데이션 한번 줘보실까요? 스머지 툴로 밀기를 할 겁니다. 스트렝스는 적당히 한 30% 정도 이렇게 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크기가 조금 다르네요. 크기를 조절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밀리는 거 보이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드니스 좀 줄이고요. 자, 이렇게 밀면 됩니다. 조금 너무 크게 줬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불길이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불길을 만들 때 이제 그라데이션하고 스머지하고 함께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머지도 좋지만은 블루어 툴을 조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 블루어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거죠. 경계와 경계를 흐리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론 이거 할 때 뭘 해야 돼요? 경계 선택하셔야 돼요. 경계 선택하시고 이와 같이 경계를 뭉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티가 뭉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원래 이미지는 이랬지만 블루어 툴만 적용해줘도 이렇게 많이 깨끗해집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블루어 툴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셔도 좋고, 물론 여기 스머지 툴 있죠? 스머지 툴로 밀어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밀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미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폰지 툴을 한번 보실까요? 닷지, 번, 스폰지. 원래 이 스폰지는 채도를 뺀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뭐가 빠져요? 채도가 빠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스폰지 툴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세츄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세츄레이트가 있고 세츄레이트가 있고, 세츄레이트를 넣으면 거꾸로 채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하늘 부분을 보시면 확연히 이해가 됩니다. 두 장의 파일을, 자, 지금 보시면 세츄레이트, 즉 채도가 높아진 거 보이시나요? 특히 하늘 부분.
자요. 레이어를 비교해 봅시다. 아니, 레이어란다. 히스토리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만 채도를 이렇게 높여버렸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채도를 높일 때도 있고 채도를 낮출 때도 있습니다. 이 스폰지 툴을 이용해서 채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도 다른 데는 다 괜찮지만 이 부분만큼은 채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츄레이트로 놓고 여기를 리터칭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원형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어두컴컴했던 게 불꽃을 기준으로 해서 확 밝아지면서 채도가 높아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프리 트랜스폼과 트랜스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랜스폼이 수정하다, 그러니까 변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 그러면 자유 변형이고 트랜스폼 그러면 변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스케일은 크기, 로테이트는 회전, 스큐는 왜곡, 퍼스펙티브 원근 감주기, 랩도 변형이죠. 뭐 로테이트 회전시키기, 이제 플립 반전시키기, 플립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반전시키기, 플립 버티컬 그러면 수직으로 반전시키기. 예를 들어서 플립 버티컬 그러면 위아래로 반전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플립 호리젠탈 그러면 이와 같이 수평으로 반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 180도 그러면 180도 돌아간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프리 트랜스폼입니다. 자유 변형이죠.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 컨트롤 T 키를 누르시면 자유 변형을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꼭지점들이 나타납니다. 이 꼭지점들을 이용해서 수정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스케일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놓으면 편하게,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로 들어가죠. 이때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비율이 일정한 상태로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줄 수 있냐면 이렇게 외곽으로 돌리면 이렇게 회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이렇게 15도 단위로 회전을 줄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내가 원하는 만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른 버튼을 눌러보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요.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 얘는 자, 이런 식으로 한쪽만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을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사다리꼴 모양이 된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이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또 봅시다. 자, 디스톨트가 있네요. 얘 정말 많이 써요. 자유 변형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 변형.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자유 변형이거든요.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유 변형. 자, 변형시켜 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이번엔 퍼스펙티브, 원근감 보기요.
이렇게 원근감 효과를 주는 거, 이게 퍼스펙티브입니다. 원근감 효과 주기. 이렇게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근감 효과 주기가 바로 퍼스펙티브입니다. 원근감 주기 효과. 그러니까 이미지에다 이렇게 원근감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레비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핸들이 있어서 핸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운데서 이렇게 드래그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볼록 거울처럼 이미지를 완전히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 자체가 완전 변형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미지를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을 크게 한다든지 뭐 할 때 이런 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삐딱하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 건물이 이렇게 일자로 똑바로 서 있길 원해요. 똑바로 세울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가이드를 끄집어낼 겁니다. 이 위에 보이시나요? 얘네들 좌우측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룰러, 자라고 합니다. 자.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룰러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자가 감춰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룰러를 누르면 자가 나타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R 키입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R 키를 누르셔서 자를 끄집어내시고, 이 자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오른 버튼 누르면 단위가 나옵니다. 자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픽셀이나 인치나 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와요. 이건 그때그때 쓰시면 되겠고, 자, 이 자에서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이드가 뽑혀 나옵니다. 드래그 쭉 하시면 이렇게 가이드가 뽑혀 나옵니다. 이미지의 높이 이런 식으로요. 적어도 건물의 수평 위치와 높이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가이드를 지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동 툴 있죠? 맨 위에 여기 이동 툴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가이드에 가까이 이렇게 갖다 대면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때 드래그해서 좌위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드래그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동 툴이에요. 이동 툴 선택하고 가이드에다가 커서를 가이드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이드의 위치도 바꿀 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의 위치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내버리면 가이드를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엔 프리 트랜스폼을 들어갑니다. 자, 디스톨트요. 그리고 자, 이동을 하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최대한 가이드에 붙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렇게 올리면, 자, 어떤가요? 그럼 건물이 일자로 쓰는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이렇게 늘려버리면 건물이 일직선으로 쭉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늘어났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진의 완성은 포토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늘린다든지 혹은 건물의 크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 주로 이제 직접적으로 수정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폼 명령어들이 됩니다. 자, 한번 수정해 보시죠.
자, 이런 것 경우는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내 놓고 어디다 수평을 맞출 건지, 그 다음에 컨트롤 T, 그리고 로테이트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확대해서 보세요. 그 다음 로테이트. 그러면 확인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맞으면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변에 다 잘렸네요. 이 부분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라야죠. 잘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르느냐? 바로 여기. 이동, 라쏘, 요 밑에 크롭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크랍 툴이에요. 크롭. 보시면 크롭 툴을 누르게 되면 영역이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나옵니다.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적정한 위치로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미지가 이와 같이 잘리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죠. 그냥 바로 크롭 누릅니다. 자, 똑같아요. 크롭 툴이 뭐가 되나요?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엔터. 회전하면서 동시에 딱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크롭 툴은 회전도 되지만 자르기도 돼요. 원래 기본 기능은 자르기지만 회전하면서 자르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큐 툴을 혹은 셀렉트 툴을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는데 원근감 주기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자연스럽게 합성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요. 예. 지금 우리가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이게 레이어예요. 단축키가 F7키입니다. F7키가 레이어 온오프고 지금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레이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선택한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란 뜻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눈 그림이 있죠. 비저블입니다. 비저블, 인비저블. 보이고 감추고 보이고 감추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그린 이 사진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배웠던 트랜스폼 명령을 써야 되는 거죠. 자, 트랜스폼 일단 크기를 줄입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는 크기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톨트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다 맞췄으면 엔터. 그럼 어떤가요? 이미지가 합성이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합성해 보시죠. 합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갖다 놓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죠? 이 방법을 쓰고 있죠. 근데 이렇게도 돼요. 자,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순서 바꾸는 건 간단해요. 드래그입니다. 드래그하면 레이어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순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라쏘 툴로
여기 모니터의 이 새까만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근데 지금 레이어가 누구 선택되어 있나요? 호랑이 선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델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가 지워져 버립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레이어를 선택하고 지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성된 것처럼 보이나요?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으셔도 좋고, 혹은 이렇게 놓으셔도 좋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니터를 지우고, 이렇게 모니터를 지우고, 지금 보시면 이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죠? 모니터를 지우고 다리만 셀렉트 하겠습니다. 라쏘 툴로 이렇게 다리 부분만 셀렉트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 가슴 부분까지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다리만 셀렉트 합니다. 라쏘 툴로. 폴리곤 라쏘죠? 폴리곤 라쏘가 이런 데 참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폴리곤 라쏘를 씁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다리 부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리 부분만 선택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위에 모니터 레이어를 선택하고 델키로 지워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니터에서 호랑이가 걸어 나오는 듯한 합성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구멍을 내서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버리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주냐면 마스크라는 걸 줍니다. 마스크요. 레이어의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얘가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죠? 여기가 선택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고 마스크. 그러면 여기는 감춰지고 여기만 보이는데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마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추가해 봤습니다. 여기다 마스크를 추가했는데 보시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죠? 네. 또 하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부분, 여기가 바뀝니다. 자, 보세요. 지금 레이어 마스크 되어 있죠? 근데 레이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바뀝니다. 마스크를 선택하면 레이어 2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뜨고, 그냥 클릭하면 레이어 2만 나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선택했는지 레이어를 선택했는지는 분명히 두 군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마스크라는 것은 흑백입니다. 흰색에서 검정색까지만 칠할 수 있어요. 이 마스크에다가 검정색을 칠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투명하게 바뀝니다. 이미지가 투명하게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이미지가 검정색을 칠하면, 이렇게 검정색을 칠하면 이미지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흰색을 칠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미지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불투명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복원이 되는 거죠. 흰색을 그러니까 검정색을 칠하면 이미지가 지워지고, 흰색을 칠하면 이미지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스크, 얼굴에 쓰는 가면이란 뜻이에요. 레이어에 가면을 씌워서 검정색을 칠하면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고, 흰색을 칠하면 이미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보시면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만, 이 안쪽에 있는 내용만 불투명하고 이쪽을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칠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그리고 브러쉬 툴로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와 함께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을 좀 그려볼까요? 렉탱글.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그 다음 셀렉트 해보시면 여기 모디파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정하기란 거죠. 보더라는 것이 있네요. 자, 한 10픽셀? 그럼 테두리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셀렉트, 모디파이, 보더. 여기다가 20픽셀. 그러면 테두리 만들어지는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죠. 셀렉트에 모디파이 스무스, 부드럽게 하기요.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테두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셀렉트,
그 다음 modify expand. expand는 확장이란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걸쳐져 있잖아요. 자, 15픽셀을 확장해 보죠. 그러면 선택이 확장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택 확장입니다. 선택한 거를 확장시킬 때 쓰는 게 expand. 그에 비해서 contract는 반대입니다. 축소예요. 내가 지정한 픽셀만큼 이렇게 축소되는 것. 자, 한번 해보실까요? 확장과 축소입니다. 자, 또 하나 패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더. 이 패더라는 게 여기도 있어요. 셀렉션 툴에 보면 여기도 패더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패더라는 게 뭐냐면 깃털이란 뜻인데 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경계를 기준으로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패더라고 하죠. 근데 여기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상태에서 패더를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픽셀. 그러면 이와 같이 패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색칠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색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자, 범위를 줄여보죠. 15픽셀만. 그리고 이 안쪽은 델키 눌러서 삭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테두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보더를 쓰지 않는 이유는 보더가 확대가 되면서 이 안쪽에 여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더를 안 쓰고 축소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주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다 마스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감출 수는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감춰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오파시티라고 하는 부분을 낮춰버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반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투명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를 낮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파시티를 낮추게 되면 레이어의 투명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죠. 자, 손 부분만 이렇게 따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정색을 색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검정색을 색칠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색을 칠할 때 Alt 백스페이스하고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Alt 백스페이스는 전면색 색칠하기, 컨트롤 백스페이스는 배경색 칠하기입니다. 선택한 영역 전체에다가 Alt 백스페이스, 즉 전면색 전부 다 집어넣기,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러면 배경색 전부 집어넣기,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브러쉬를 칠하지 않더라도, 브러쉬 툴을 하지 않더라도 Alt 백스페이스만 누르게 되면, 혹은 컨트롤 백스페이스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쉽게 색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라쏘 툴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라sso 툴로 자, 그러면 오파시티를 다시 높여볼까요? 어떤가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